닥터 킴의 은밀한 궁금증 시즌2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 비뇨기과 전문의 도성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같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랑 전부 잘 맞고 속궁합까지 너무 잘 맞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남자친구는 절대 콘돔을 끼지 않아서 경구 피임약과 지뢰 사정으로 피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기간 피임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왜 여자인 저만 피임을 해야 하는지 불만이기도 해요. 남자 피임약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상용화가 안 되나요? 네, 남성용 피임약에 대한 궁금증도 좀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 경구 피임약을 복용 중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같아요.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심장 혈관 질환의 이상이 없는 젊은 건강한 여성이라면 크게 건강에 해는 없습니다. 또 오히려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대장암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혈전증이라고 해서 혈관 안에 피떡을 만드는 이런 질환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35세 이상의 흡연자에게는 이제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먹다 보면은 잘 잊어버린다. 이거 매일매일 챙겨 먹기가 번거롭다. 또 잊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질출혈, 또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장기 피임을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보통 자궁내 장치나 피하 이식제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어떤 게 더 좋다는 건 아니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상담을 받으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콘돔의 사용은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더라도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성매개 질환, 성관계에서 전염이 되는 질환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성관계 할 때는 콘돔 사용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남성용 피임약. 네. 이거는 나오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지금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허가를 받고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는 다 아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남성용 피임 시장은 대부분 다 콘돔이라는 게 더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그 외에 지금 사연을 주신 분처럼 남성이 경구용으로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회성 주사제를 이용을 해서 피임을 위한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정자에 맞춰져 있고요. 정자의 통로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겠죠. 정자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방법은 정관 수술이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구적인 젊은 분이시고 영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경우라면 가역성이 있는 거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관을 가역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이지만 아직 임상이라는 걸 통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정자의 형성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자의 형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경구용 약들이 개발 중이고요. 그 경구용 약들 중에는 실제로 생약 성분으로 정자의 형성을 저하시키는 약도 있고 만드는 것 자체를 그렇죠. 또 하나는 호르몬 제제. 호르몬 제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여성 피임도 쓰시지만 프로게스테론, 바르는 겔 타입 이런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럼 걔를 매일 바르는 건가요? 그렇죠. 매일 바르면서 프로게스테론을 계속 바르면 남성의 성기능 또는 성욕의 저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덧붙여서 같이 바르는 걸로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아직 임상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이걸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먹는 그 남성용 피임약도 여성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건가요? 개발되고 있는 거는 개발되고 있는 거? 매일 먹는 걸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바르는 것도 매일 바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을 하수도 막는 거죠. 그래서 가역적으로 그걸 나중에 녹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남편을 봐도 비타민도 안 챙겨 먹던데 이거 피임약을 매일 먹을 수 있을까 남자분들이 그렇죠. 그런 고민이 많이 하네요. 한 번의 시술로 피임이 되는 그런 방법이 더 맞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앞으로 그럼 얼마 정도 있어야 이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길면 10년 10년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요? 10년 기다리시다 보면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피임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10년이면 듭니다. 강산이 변한다는데. 네, 맞죠. 네,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은 좀
나으려면 좀 멀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본인의 몸은 본인이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 여성용 피임약은 나온 지가 사실 꽤 오래됐는데 네. 남성용 피임약은 이제서야 개발되는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게 약간 남성 위주의 사회에 살아와서 개발이 아예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개발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피임 시장이 많이 커왔고 여성 위주의 어떤 개발이 돼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약을 복용하거나 피임을 해야겠다라는 니드도 있는데 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실제로 남성 호르몬을 또는 이제 피임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제를 썼을 경우에 피임의 목적뿐만이 아니고 성기능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다른 저하가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극복해내지 못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개발이 되고 극복이 되면 아마 남성용 피임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네. 그동안 뭐 성기능의 저하, 성욕 감퇴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남성용 피임약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성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닥터 킴의 은밀한 궁금증은 계속됩니다.